통합 설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 제어하는 기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 설정에서 정책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책이라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를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MDM 앱을 로그아웃해서 빠져나오는 걸 막는다든가, 앱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 제어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에서 이제 밖에서 통합 설정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말 현황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통합 설정에서 홈에서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통합 설정 한번 눌러보실까요? 눌러보시면 지금 저는 예시로 지금 2개의 정책이 나와 있네요. 예시로 이제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사이트, 다른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그 정책이 보일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학교는 처음 사용하는 건데 나도 처음 로그인했다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보이는 정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하단부에 플러스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부에 플러스 눌러 주시고요. 옆에 보시면 플러스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창이 뜨는데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단말별로 이제 OS별로 정책이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 윈도우 쪽이기 때문에 윈도우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윈도우 선택하시고 하단부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통합 설정 위젯 창이 뜨면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정책 만드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 때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탭에 1번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이 5단계를 거쳐가서 5번까지 확인이 되시면 정책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여러 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차단 정책을 만드셨다. 앱을 차단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카메라를 허용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1번 카메라 차단 정책을 내렸다가 다음 수업 시간에 카메라를 허용하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 카메라 허용 정책 만든 걸 또 적용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정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단말에 정책을 여러 개 내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내리는 거야 마음껏 내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 내려간 정책이 적용되게 되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지정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일단 저희가 안드로이드 단말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이제 단말을 잠그거나 풀어줘서 기능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윈도우 교육인데 윈도우에는 그런 게는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1, 2, 3, 4단계 내용만 되실 거예요. 보시면 1단계 차단 및 초기 항목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 블루투스, 외장 메모리, GPS 테더링 이렇게 기본 기능에서는 이렇게 5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허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차단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단이 딱 되는 순간 이게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된 거는 차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비활성화된 거는 해제 대상이죠. 학생들 니네 그냥 써 이건 거고요. 활성화돼서 차단된 거는 학생들 쓰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거 차단할 거 허용할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MDM 연동 삭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글 한번 보실까요? MDM 삭제 허용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제어판을 사용하여 MDM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여부를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이 관리자 웹페이지 들어왔죠? 관리자 웹에서 관리자 웹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단말에서 노트북에서 MDM 로그인되어 있는 거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해제를 해놔야지 학생들이 로그아웃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만약에 MDM 로그인이 해제돼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해제해버리면 기능 제어가 안 되겠죠. 기능 제어라 해봤자 이제 별로 많은 이제 기능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능 제어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로그아웃 못하게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디폴트로 체크 해제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 화면이 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 잠깐 보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 윈도우 단말
노트북에 연결을 해놨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학생들 단말에 여기 이제 하단부에 시작을 눌러서 설정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정에 가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계정이군요. 계정에 들어가셔서 맨 아래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이제 영상이 따로 이제 또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이런 계정 액세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링크가 저희 채팅방 통해서 공유가 될 텐데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정 쪽에 회사 또는 학교 계정 추가라는 항목 여기 보시면 edu@aiedu.or.kr에 연결됨이라고 나오죠. 예. 이렇게 어디에 연결돼 있어야지 저희 MDM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보 한번 볼까요? 네, 정보 보면 저희 지금 저희 서버랑 동기화가 잘 되고 있다고 나오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수동으로 동기화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한 번씩 통신 체크를 하긴 하지만 수동으로 눌러서도 서버랑 통신 체크하는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좀 설명드렸던 이 계정 있죠? 여기 연결됐다고 나오는 이 계정을 학생들이 연결 끊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연결 끊기 눌러버리고 여기로 확인 눌러버리면 연결이 끊겨요.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 되겠죠. 여기 연결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능 제어를 못하게 돼요. 여기 MDM 연동 삭제 설정을 체크 해제를 놓고 쓰셔야지 학생들이 마음대로 로그아웃을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 해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설정 끝났고 2번 넘어갈 때 우측 하단부에 다음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갔고요. 두 번째 배포 앱입니다. 여기 이제 배포할 앱, 그러니까 원격으로 자동으로 설치해줄 앱들을 여기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앱들, appx 파일 같은 것들을 저기 이제 앱 관리에서 관리하실 거예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앱들을 여기서 보시고, 나 이거 설치해주고 싶어 하면 체크하시고 추가 눌러주시면 우측으로 이동이 됩니다. 우측으로 이동된 앱들은 이 정책을 받은과 동시에 설치가 됩니다. 자동으로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자동으로도 앱을 설치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뭐 이거 쓸 일 없어. 그럼 이거 설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우측 하단부에 다음 눌러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자, 3번 앱 제어 항목 와봤습니다. 선생님들 뭐 질문이 많으신데 앱 제어 되냐, 뭐 사이트 제어 되냐 물어보시는데 앱 제어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윈도우 단말에 appx라는 확장자가 가진 앱들, 그런 앱들을 여기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예시로 이제 검색창에 넷플릭스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제어할 때 막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말에서 이제 앱 제어를 하고 싶잖아요. 단말 한번 볼게요. 단말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앱들이 이렇게 이제 모든 앱들을 보시면 이제 앱들이 쭉 보이실 겁니다. 캔디 크러쉬 사과 뭐 이런 앱들이 있네요. 얘를 차단해주고 싶다. 그러면 만약 배포된 게 있다 그러면 차단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앱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추가 눌러서 우측으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거 상단에 구분 항목 있죠? 구분 항목 옆으로 쭉 가볼게요. 설정 안 함 눌러주시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 원하는 것 좀 삭제하고 싶다, 막고 싶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로 놓고 쓰셔야 됩니다. 블랙리스트는 내가 여기 등록한 앱만 차단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못 보게 막고 싶다. 그럼 넷플릭스를 검색해서 체크하시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차단이 되실 겁니다. 넷플릭스 검색하시면 뭐 여러 개 뜨는데 넷플릭스 관련된 거 체크해서 다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눌러서 그 다음 단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트 제어 부분입니다. 아까는 앱을 제어했죠. 사이트 제어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당 사항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사용 안 함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이 내용 확인 말 그대로 내용 확인이에요. 앞에 1에서 4단계까지 설정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뭐 잘 됐나 확인하시고 여기서 하실 일은 첫 번째 통합 설정명 있죠? 빨간 테두리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넣어주실 때는 뭐 1학년 일반, 뭐 윈도우 기본 정책, 뭐 윈도우 카메라 차단 정책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책명에 따라 선생님들 보시기 편한 정책명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직 선생님들로 개별로 이제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1학년 1반 이름을 적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 이름까지 적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측 하단부에 다음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저장 후 나가기 버튼이 있네요. 저장 후 나가기는 정책을 생성시키고 그냥 단말에 적용 안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만 만들어 놓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 저장 후 나가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저장함과 동시에 이 정책을 우리 학생들 단말에 내려주고 싶다 그러시면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죠. 우리 학생들의 단말 정보가 카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로 표시된 우리 모든, 그러니까 조직 담당자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20대면 20대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대 단말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전체 선택이 있죠. 전체 선생님 누르시면 전체가 체크가 될 거고요. 만약에 특정 단말만 내고 싶다. 저 학생 단말만 어떻게 좀 제어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러시면 그 해당 단말만 선택하시고 적용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 정책, 이제 윈도우에 정책 만드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드로이드나 iOS에 비해서 제어 정책은 많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앱 배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만들기는 끝났고, 여기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앱 배포입니다. 앱 배포 앱 삭제가 왜 아까 전에 정책 만들 때도 있는데 이게 왜 있냐라고 문의하시는데, 이건 정책과 별개로 그냥 따로 이제 단발성으로 넣으실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저는 이 앱이 없는데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정책을 또 하나하나 만들어 넣기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바로 단말 현황에서 해당 학생 단말 선택하시고 앱 배포 눌러주시면 이런 이제 앱 배포 창이 뜹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앱 이름 검색하시고 원하는 앱이 나오면 체크하시고 추가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측으로 이동하시고 배포, 그러면 실시간으로 배포가 됩니다. 실시간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30분 이내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배포를 하고 싶다 그럼 미리 수업 전에 배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제가 아까 동기화를 잠깐 보여드렸어요. 단말 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단말 화면에 지금 계정 정보, 아까 그 로그인된 이 화면 있죠. 정보가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동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동기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동기화 되면서 바로 수동으로도, 자동으로도 되지만 수동으로도 바로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창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거 선생님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 있죠? 설정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계정이 있습니다. 좌측에 계정이라고 보이죠? 계정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계정 클릭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아래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 보입니다. 클릭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결 버튼 밑에 이제 이렇게 어디에 연결됨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단말에 여기 연결됨이 안 보인다 그러면 미설치 단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단말 미설치된 단말이 몇 대 보이는데 이거 뭔가요? 문의하시기 전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학교 또는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에 뭔가 연결됐다는 이런 버튼이 없다 그러시면 저희 쪽으로 확인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 체크하시고 정보 들어가시면 이제 상세 정보가 나오지만 동기화만 눌러주시면 수동으로도 서버랑 강제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돼 있지만 기능 제어가 안 된다 그러시면 인터넷, 우측 하단부에 여기 이제 인터넷 버튼 보이시죠? 이게 무선 인터넷 이런 게 이제 잘 잡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통 이제 저희가 배포할 때는 이제 다 고객 단말 업체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미설치 단말이 있다 그러시면 설치가 덜 됐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 쪽 기술지원 센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데이터 확인해서 안 된 게 있다 이런 게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 확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매뉴얼 뒤에 기술지원센터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앱 배포해서 이렇게 배포하시면 실시간으로 30분 이내에 설치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앱 배포가 있으면 삭제도 되겠죠? 앱 삭제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만약에 수업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 학생 노트북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학생들 보고 삭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원격으로도 삭제 가능합니다. 단말 현황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단말 검색하시고요. 체크 누르신 다음에 앱 삭제, 전체 단말에서 앱 삭제 해도 됩니다. 근데 원하는 단말 선택하시고 앱 삭제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앱 하단부에서 골라서 체크하시고 저장만 눌러주시면 앱 삭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될 수도 있지만 30분 이내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말 정보 다운로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제 MDM 설치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선생님들은 저희는 여기 지금 강의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확인은 못 하고요. 기술지원센터로 전화 주시면 아마 거기서 데이터 확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인증 후에 단말 확인해서 설치가 안 돼 있다, 설치 중이다, 이런 거 확인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술지원센터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단말 정도 정보 다운로드 한번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엑셀 파일 다운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말 현황에서 CSV 버튼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CSV라고 이제 화살표가 아래로 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실시간 이제 엑셀이 파일 다운로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학교에 있는, 아니면 또는 우리 반에 있는 조직 담당자 선생님께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반에 있는 단말 정보가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될 거고요. 만약에 책임관리자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의 단말을 보시면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 내려온 모든 단말 정보가 엑셀 파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윈도우 단말 사용하시게 되면 어느 단말이 언제 도입됐고 이런 걸 좀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됐고 확인하고 싶다 그러시면 상세 정보 들어가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엑셀 파일 받아서 도입 차수도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좀 시리얼 번호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도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술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수정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기술지원센터 연락처 나오고 있네요. MDM 기술지원센터 1666-6493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앱 관리 메뉴 보실게요. 안드로이드가 이제 기본으로 찍혀 있을 텐데 선생님들은 윈도우니까 2번 항목에 보시면 윈도우를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된 앱이 보일 거고요. 선생님들 앱이 없죠. 처음에는 없을 거예요. 등록한 게 없으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분 항목 3번에 우리 학교로 놓으셨을 때 다른 선생님이 올린 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올린 게 없는데 앱이 올라가 있다 그러시면 우리 학교의 다른 선생님께서, 옆반 조직 담당 선생님께서 앱을 등록해 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 구분을 전체로 놓으면 이제 전체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여기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앱들을 배포하는 거고요. 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이제 플러스 버튼, 우측 하단부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누르셨을 때 이런 창이 뜹니다. 좀 어렵죠. 신규 앱 추가라는 창인데 여기 이제 필수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체크 꼭 해주셔야 되고요. 플랫폼은 이제 플랫폼별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윈도우는 윈도우 눌러주셔야 되고요. 지금 선생님들 윈도우죠. 윈도우 눌러주셔야 됩니다. 앱명 이메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 파일, 여기 중요합니다. APPX 확장 화면을 가진 설치 파일을 넣으셔야 됩니다. 윈도우용 앱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별도로 이제 구글이나 어디에서 이제 확인해 보시고 뭘 하신 다음에 구하셔야 되고요. 업체를 통해서 구하셔도 되고 하는데 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패키지 아이디랑 패밀리 네임 이런 거 있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꼭 필요한 앱이 있다 그러면 앱명을 가지고 저희 기술지원센터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등록하는 거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등록하게 되면 예시로 이제 넷플릭스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올린 부분은 수정과 삭제 가능한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 나눔터 화면 보시겠습니다. 좌측의 화면에서 이제 정보 나눔터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로그인해서 딱 들어왔을 때 팝업으로 공지 알림이 뜬다 그랬죠. 그 내용을 이제 바로 가게 하면 이쪽 게시판으로 옵니다. 저희는 게시판이 하나밖에 없어요. 정보 나눔터라는 이 게시판이고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공지글들 바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MDM 설치 가이드나 방법이나 다른 이제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이쪽에서 공지글들 확인해 보시면 제 가이드 문서도 다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리고 파일로도 업로드 돼 있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 밑에 문의글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검색해서 확인하시고 없다 그러시면 문의를 남겨주시는데 3번 우측 하단부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글 등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 제목 이렇게 두 가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제목 무슨 우리 학교의 단말에 뭐가 통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미설치 단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어느 학교에 단말이 있는데 뭐가 안 됩니다. 연락 좀 주세요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고 있고요. 보통 24시간 내로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지글들 바로 밑으로 이제 최신 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공지가 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공지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좀 다음 넘겨서 이 페이지 넘어가면 글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좀 부탁드리고요. 자, 대여 관리 보시겠습니다. 단말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 무조건 다 등록해 놓고 학생들한테 단말을 대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단말 그냥 이렇게 배포해 주는 건 하시는 거고, 여기는 뭐냐, 우리 학교 예를 들어서 학생이 90명인데 단말이 100대가 왔어요. 그러면 10대가 이제 남아 돌죠, 단말이. 그럼 그 10대를 여기에 등록하셔가지고 대여 용도로 쓰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제 단말을 쓰다가 노트북을 쓰다가 액정이 깨지거나 떨어져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AS 보내겠죠? 그럼 그동안 그 학생은 단말 쓸 단말이 없어요. 그때 여기 등록된 단말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용도로 여기 등록을 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딱 들어갔을 때는 대여 단말 관리에 단말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이고요. 지금 단말 대여 관리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좌측에 있는 화면처럼 대여 단말이 없어요. 이런 화면 보이실 겁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 버튼 2개가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 아랫부분 대여 단말 설정을 누르시든지 위에 부분을 누르시든지 눌러주시고 이제 단말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단말이 3대의 여유분이 있다.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둘 중에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 지금 단말 대여 관리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탭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탭에서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탭에서 단말 등록하기 누르시고요. 이런 창이 뜹니다. 창에 반을 딱 갈라서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단말 정보가 보이게 될 거고요. 이 중에서 대여 단말로 등록할 단말 3대가 있으면 세대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장만 누르시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MDM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이 학교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에 이렇게 aid.or.kr 연결됨이라고 이런 창이 떠 있어야 돼요. 이런 단말들을 여기에 등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3대 등록했죠? 대여 단말 관리 항목에 이렇게 3대가 등록된 게 보이시고요.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태에 대여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준비 끝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등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학생이 만약에 단말이 없는 학생이 오죠? 그럼 이제 대여를 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해줘도 되고요. 학생이 와서 선생님 저 단말 좀 대여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자, 요걸 대여만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대여 체크하면 이제 학생 빌려갈 사람의 정보를 적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이름의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미리 등록된 학생들의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불러와서 체크만 골라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세요. 학생의 정보를 미리 넣는 거는 대여자 관리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상단에 대여자 관리 탭이 있죠? 이리로 가서 미리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대여 아까 이제 검색창 누르면 이런 식으로 미리 등록된 학생들의 단말이 보이게 됩니다. 선택하시고 UI인 예를 들어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싹 들어가요. 데이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께서 하실 거는 반납 예정일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확인 누르고 이제 대여하기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등록된 3대 단말 중에 1대가 대여 중으로 상태가 바뀝니다. 대여자는 누구가 빌려갔고 대여 기간은 언제까지다 라고 하고, 여기 이제 반납 버튼이 활성화되게 되죠. 대여 버튼이 수정으로 바뀌었어요. 이 단말은 지금 대여한 단말이고 나머지 2대만 대여하게끔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말을 대여하고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대여 관리, 여기 이제 두 번째 대여 이력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대여해줬던 이력만 관리하는 거예요. 누적돼서 쌓이는 거죠. 언제 누가 뭘 빌려갖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7번에 엑셀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있다라는 거 해서 엑셀 파일로 이력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탭 대여자 관리입니다. 아까 전에 그 학생들 정보를 미리 등록해놓고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여자가 지금 134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 미리 등록하는 게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뭐 굳이 미리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올 때마다 여기 대여자 추가 눌러서 3번 눌러서 한 명씩 등록도 가능합니다. 홍길동에 왔다면 홍길동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여자 CSV 업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량으로 우리 학교에 학생들 뭐 한 1000명이 있다. 1000명 정보가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을 이쪽으로 올려주시면 한 번에 모든 학생들 정보가 학생들의 정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록하는 방법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자 추가는 아까 말 그대로 한 명씩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한 명, 이름, 전화번호, 학년 반번호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눌러주면 한 명만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학생을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하겠고요. 이런 것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대여자 CSV 업로드 요겁니다. 대량으로 업로드하는 기능이죠. 얘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그냥 뭐 엑셀 파일 아무거나 업로드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시고요. 샘플 등록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샘플이 이제 다운로드 될 겁니다. 샘플이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런 엑셀 파일이 떨어지는데 여기에다가 선생님들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학생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엑셀 파일. 한쪽 화면에다 열어두시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 양식에 맞게끔 이 파일을 그대로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복사해서 붙여넣고 연락처 이 양식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하나 붙여넣으신 다음에 수정하고 수정하시고 여기서 이제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등록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수정하시고 넣어주시는데 주의하실 거는 A 쪽에 사용자 번호 있죠. 첫 번째 이 항목은 공백으로 두셔야 돼요. 여기는 업로드 될 때 저희 이제 서버 내부적으로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체번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는 건드리지 마시고 두 번째 항목들부터 이제 수정할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화면 창 그대로 떠 있죠. 여기서 파일 찾기 누르신 다음에 요거 지금 수정한 파일 CSV 파일을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지금 뭐 135건이 한 번에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좀 잘 안 된다. CSV 파일 뭐가 안 열리고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세요.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 왔습니다. 대여자 관리에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 만약 1000명이다. 그럼 1000명의 대여자를 다 등록했어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고 하면 또 이제 다른 학교로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주소가 바뀌는 학생, 전화번호가 바뀌는 학생 많겠죠. 또 새로 전학 오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수정할 게 많다 그러시면 다시 또 CSV 업로드 누르신 다음에 이번엔 다운로드 수정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용 눌러가지고 다운받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정보를 다 다운받아줘요. 파일로 떨어집니다. 엑셀 파일로. 거기에서 또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 수정하시고 다시 또 이 파일을 파일 찾기로 올려주시면 돼요. 계속 이게 한 화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하고 그럼 또 수정된 파일들이 한 번에 쑥 바뀌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여자 관리 등록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걸 쓰실 일은 없으실 것 같고 이제 대여 단말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대여할 단말들만 등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뭐 학생 전체 정보는 다 넣으셔도 됩니다. 누가 빌려갈지 모르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 참고사항 잠깐 보실게요. 지금 뭐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도 있고 저희가 iOS 단말도 있고 윈도우 단말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단말, 뭐 삼성을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단말들이 많죠. 저희가 주요 기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삼성 단말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단말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지원되고 안 되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앱 차단이나 뭐 이렇게 앱 해포 삭제
공장 초기화 두 가지 기능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윈도우 기능 시연이 오늘 이제 시연도 좀 해드리려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말 붙어 있는데 정책 한번 내려보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